과제평가하고 선정 절차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평가 2월 달에 이제 접수가 마감이죠. 위에 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2월 12일까지고 2월 말까지 이제 서면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면평가에서 이제 통과한 과제만이 이제 대면평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때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평가 점수가 서면과 대면 평가 합산 점수로 해서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대면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에서 현장 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 자격, 기술 개발,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을 조사 실시하는 걸로 나와서, 이때는 이제 중기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원과제 선정은 5월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달까지 접수를 해서 이제 선정까지가 5월, 약 3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과제가 선정되면 이제 협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요때 이제 조금 그 평가단에서 평가했을 때 수정 보완하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사업비도 내가 1억 5천을 신청했다 해서 1억 5천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제에 맞춰서 적절한 사업비를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이 수정 보완 변경이 되니까 그걸 변경하시고 나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관리하고 최종 점검은 요건 이제 과제를 하시면서 중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후 평가하고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 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해서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최종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된 과제, 성공한 과제의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 방식을 선택해서 납부한다 되는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라 해서 정액기술료, 요거는 이제 최대 4년간 정부 출연금, 만약에 이제 1억이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기술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과제 끝나고 4년 동안에 나눠서니까요. 250만 원씩 4년간 내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현금 일시납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급이 어려울 땐 지급이행 보증보험을 끊어서 4년간 분할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기술료는 이제 성과물 관련해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이래가지고 5년간 개발로 발생한 매출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의 12% 이내 한도로 이제 기술료를 납부하셨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제한하고 지원 제외 사항에 보시면은 자격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그 다음에 기존의 개발 또는 지원했던 것들 탈락된 거겠죠. 이제 탈락된 거고, 뭐 선정돼서 했던 거는 기술 개발했는데, 정부 과제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어로 과제를 수행했거나 하고 있으면은 다시 지원받기 어렵다는 부분,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조금 더 변형됐다 해도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비슷한 것이 이미 지원을 해서 평가해서 탈락이 됐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거나 기술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지원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세한 얘기들은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 참여,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나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이나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제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참여 제한도 다른 과제를 하시다가 참여 제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뭐 실패했을 때, 과제를 수행했는데 실패했을 때 참여 제한이 오죠. 아니면 위의 사항처럼 의무 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참여 제한이 있길 마련입니다. 이때 이제는 뭐 지원해도 탈락 끝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그 다음에 뭐 접수 마감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불이행, 부실 위험.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요거를 판단해서 얘기한 거고, 마찬가지 기업 부도나 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 체납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온 게 이제 부채 비율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과 최근 결산 2019년도니까 2018년도 이제 기준이겠죠.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에도 어렵다는 거고,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 조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과제 참여율은 이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개 과제거든요. 세 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연구자들 속에 3책 50이라고 하는데 책임을 3번 이상 하는 것, 과제 책임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기업으로 보면 이제 주간을 3개 이상 하는 경우에 는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3개까지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D 졸업제가 있습니다. 최대 4회까지만 이제 졸업제 대상 사업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5년부터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한 수행한 경우에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 기타 공지사항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이제 얘기 드렸고요. 지금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연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보시면은 이제 과제 관리나 그 청구 서류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업은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안내, 여기는 이제 문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물어보시면 되고, 과제를 하시면서 이제 관리기관에 이제 뭐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문의하실 사항은 이건 과제 하시는 동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전담하시는 분의 직접 연락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하셔가지고 또 문의를 하시면은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사이트나 뭐 토탈 검색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가셔가지고 정부 과제, 정부 지원금 하면은 그런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컨설팅 업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찬찬히 읽어보시고 공고문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은 그런 거 없이도 스스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힘을 빌리시지 않으셔도 요거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보면은 이제 기술개발 사업에 관련된 사업 설명회를 중기청에서 공고를 해서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SM택에 공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회 각 지역별로 이제 지방별로도 일지하고 다 나옵니다. 궁금한 거는 그때 참석하셔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또 첨부 서류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서류죠. 이거 이제 그 기술 개발 그 파트 2죠. 사업계획서 파트 2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써야 되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기술 계약하고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파란 글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낼 때는 이 파란색 글과 이런 참고사항들은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요령 이렇게 돼서 이걸 읽어보시고 개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제품의 기본 개념들을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이것만 봐도 컨설팅 업체가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의 머리에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누가 대신 써가지고 잘 쓰겠습니까? 그래서 독창성과 차별성은 분명히 본인 자신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결과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 조사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그것도 한번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최종 목표 나와 있습니다. 최종 목표, 이 성능 지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과제가 마무리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과제를 마무리했느냐를 보는 것이 여기서 정한 성능 지표로 확인을 근거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속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5m 제곱 퍼 민 1분에 15m 평방미터를 가겠다 했는데 외국이 이제 15평방미터라고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최종 목표에 실제 그렇게 속도가 나온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측정 기간은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코라스 인증을 받은 인증 기관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년도, 2차년도 나왔는데 해당시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2차년도는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1차년도에 주간 참여 또는 위탁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쓰셔야 되고, 이런 업무 분장도 어떤 것들을 개발할 거라 한 거, 그 다음에 개발 비중, 요거는 이제 사업비하고도 좀 맞물리겠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추진 일정, 1년 과제이기 때문에 1차년도를 가지고 하는데 주관과 참여가 다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구 인력,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 그 다음에 경력사항 쓰게 되어 있고요. 전공, 학력 이런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임차를 하거나 구입할 그 시설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 쓰시면 되고,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계획, 이제 개발했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사업화 실적은 이제 뭐 그 전에 한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뭐 했던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될 때 이제 사업화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이 시장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서 국내 시장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시장 규모를 좀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시장 경쟁사 뭐 아이템 유사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것들에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또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양산하고 판로 개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기술만 개발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생산 설비도 있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걸 또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계획, 그 다음에 고용 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행해 나가겠다 쓰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언뜻 봐서도 쓰셔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저런 자료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정리해서 말로 또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시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따라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공고문에서 보셨듯이 1월달이 아니더라도 또 1, 2, 3, 4, 5 해가지고 5번에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뭐 하셔가지고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다음에 지원하셔도 되니까 기회는 여러 번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첨부설입니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서약서 있습니다. 뭐 서약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표자, 책임자, 연구원들 이름 쓰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스캔 떠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상태조회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도 내용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사업명, 그 다음에 과제명. 요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업명은 요겁니다. 요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명은 이제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개발 이렇게 쓰시면은 그 과제의 과제명이죠. 내가 이런 걸 개발하겠다는 그 과제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여하는 기관들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기관명 대표자들 이름과 사인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스캔 뜨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마찬가지고, 연구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구장비 보면 이제 시설, 장비명, 과제 번호, 요거는 접수를 먼저 하시면은 뭐 접수를 하면은 바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임시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안 쓰셔도 계속 추가적으로 내용 쓰시면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과제 초안을 쓰시고 접수를 누르셔가지고 과제 번호를 부여받으셔야 바랍니다. 과제 번호를 부여받으시면 그 과제 번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접수를 먼저 빨리 좀 하셔야 되는 게 파트 1이 온라인 입력입니다. 온라인 입력을 그때 쓰시려면은 아까 사업계획서 잠시 보셨을 때도 내용이 상당히 많죠. 파트 1도 생각보다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규격, 수량, 용도, 소요 금액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보유 현황, 다른데 이제 기간이라든지 유사 장비, 그 다음에 공동 활용 임차 불가 사유 이유, 그 다음에 뭐 이거 기대 효과라는데 왜 이 연구 장비를 사야 되는지 정확한 명분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뭐 생각하실 필요 없고, 반드시 사야 되는 경우에는 요거를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금액대에 맞춰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필수 서류는 아니고 이제 선택이죠. 만약에 사야 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수죠. 이제 그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 온라인 평가 통과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여기는 중기청은 디테일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활동비, 추진비, 연구 수당, 그 다음에 바우처 비용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 잡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현물 이렇게 나오는데 내부 인건비 만약 제가 주관기관의 책임자라 그러면은 우리 주관기관의 기존 참여하는 사람들 이제 인건비를 넣어야겠죠. 그거를 현물로 계산하냐, 현금으로 계산하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인력, 추가 신규 인력을 해야 될 때, 요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외부에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외부 인건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왜 외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지 명확한 명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장비 재료비, 이 부분이 이제 직접비죠.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해당시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밑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성 요령, 내가 산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할 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뭐 과제 수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됐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과제가 정량적 목표에 도달을 했는지 보는 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두 번째가 사업비를 유용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고 사용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평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도 잘못 사용되거나 정량적 목표에 미도달이라 그러면은 이제 실패로 과제 실패로 받게 되고 이제 앞으로 국가 과제에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하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량적 목표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연구개발, 위탁 연구기관 이제 보시면은 위탁 연구 그 이제 기업이 혼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 이제 잘 못하는 파트를 잘하는 팀으로 이제 위탁 일부 과제 기술 개발의 일부분을 위탁하는 걸 말하는데 사업명과 과제명은 아까 쓰신 거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명은 위탁 기관이겠죠. 기업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 위탁의 과제 책임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도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아직까지 10년 넘게 이제 R&D 쪽으로 일을 하면서 직계 비존속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과제 책임자 또는 이제 대표자,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다음에 그 직계 좀비속이 들어올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이것도 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 신청 사유가 적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직원이니까 할게요 그러면은 참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이 정당성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 자, 신규 인력 채용 확인서 또는 예정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러니까 과제 접수 요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석 달 전 내지는 6개월 전에 이제 입사한 경우도 신규 인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참여 의무로 들어올 경우, 내지는 이제 과제를 접수를 하고 향후에 뭐 만약에 이게 지금 접수가 2월 달이죠. 2월 달에 했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한 5월경에 뭐 인력을 채용해서 여기 연구원을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채용 예정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은 나중에 사업비의 인건비 부분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기청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략하게 공고문과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첨부 서류들은 뭐 2, 3일 안에 다 준비가 됩니다. 뭐 세무서에 떼와야 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나머지 사인하고 뭐 도장 찍고 이런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잠시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사업계획서 부분입니다. 처음 하시는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말을 좀 조리 있게 쓰셔야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부각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평가자가 이걸 평가를 하겠지만은 그 평가하시는 분도 한 번에 봐야 되는 과제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잘 적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도 처음 하시는 분은 사업비 작성하는 게 상당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금액이 뭐 1억 5천만 원, 1억이었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정부 지원금 8천만 원,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 2천만 원, 이래가 1억 정도 과제였는데 1억 5천 원 올라가면은 약 2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토탈에서 2억에 가까운 사업이 됩니다. 2억 원이나 들이는 사업인데 그것도 1년에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사업비 잘못 쓰시게 되면은 사용하기도 힘들고 증빙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물론 이제 보조적으로 밑에 이제 뭐 작성하는 요령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안 해보신 분들은 말 이해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내용으로 접수하는 거, 초반에 접수하는 부분, 파트 1 부분이겠죠. 파트 1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트 2,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중에서 사업비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제 듣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